안녕하세요. 캐나다 월급쟁이 재테크의 짠줌마입니다. 오늘은 뭐 먹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하루 종일 쌤씨 새끼를 해먹으면서 뭘 해먹었는지 이제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침으로 보시다시피 배추국을 제가 끓였고요. 이제 끓는 물에다가 된장 한 스푼 넣고요. 마늘 좀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마 가루, 그다음에 새우가루 이렇게 넣었고요. 그냥 가루채로 저는 뭐 따로 걸러내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 채로 국물을 내서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더해서 감칠맛이나 간을 더하기 위해서 액젓을 그냥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간을 했더니 부족하다고 약간 느꼈어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 넣었는데요. 제 보통 입맛으로는 사실 소금을 조금 안 넣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포인트가 제가 그 할라피뇨를 좀 저렴할 때 사가지고 이거를 항상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겨울 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겨울에 사실 캐나다는 야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냉동을 해놓고 사용을 하면 좀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뭐 고추 같은 거 사실 많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해요. 그리고 지금 배추를 제가 미리 씻어서 이미 다 썰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넣고요. 저는 사실 국을 끓일 때는 건더기가 워낙 있는 걸 좋아해서 배추를 많이 넣는 편이에요. 워낙 숨도 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로 또 냉동해 놓고 많이 쓰는 게 파 쌀 때 냉동해 놨다가 이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끓였으면 바로바로 좀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아침에는 겨우 여유가 생겨서 애들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이제 반찬 김치, 뭐 파김치, 그다음에 비트, 연근 조림 이렇게 배춧국 해가지고 아침밥을 간단하게 먹었고요. 이제 점심을 또 먹었는데요. 이때는 김치전, 마늘종, 연근튀김을 해서 먹었어요. 근데 아침 일찍 제가 김치전이랑 마늘종을 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 연근튀김을 해서 먹었어요. 김치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한 건 아니고요. 어제 해 먹었던 게 제가 너무 많이 만들면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도 또 먹게 된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굉장히 김치전이 빨갛게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김치전을 만들 때 그냥 김치국물 그대로 넣어서 그죠? 밀가루랑 섞어서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빨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치전을 만들 때는 지금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씹을 때 돼지고기 맛도 나고 이제 김치 맛도 나고 이렇게 먹었고요. 위에 보시면 지금 조그만한 팥에다가 물을 끓였어요. 동시에. 왜냐면 마늘종을 이제 만들려고 물을 끓이고 있었고요. 마늘종을 미리 씻어가지고 다 이미 잘라놨어요. 그래서 그 자른 거를 이제 팥에 넣고 삶았고요. 제가 좀 금방 익을까 생각하고 이제 건지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바로 계획을 변경해서 양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을 꺼내오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한 스푼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설탕을 한 반 스푼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간장을 또 한 스푼 정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미림은 한 반 스푼 정도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서로 잘 섞어줬고요. 근데 이게 마늘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새콤 달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초를 또 중간에 조금 더 첨가해요. 그것도 식초는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약간 윤기가 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윤기 나는 걸 이제 넣어줘야죠. 조청? 이런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조청이 아닌데 제가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미 다
씻어놨던 거니까 그냥 찬물로 한번 쓱 이렇게 채반에 걸러서 헹궈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많이 있는데 이건 김치 이제 양념 해놨던 거 담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밥 먹고 지금 하는 거라 아직 설거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양념에다가 이제 이걸 그냥 찍찍찍 묻혀주기만 하면 돼요. 벌써 이미 다 끝났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뭔가 보기도 좋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 빨갛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조청 역할을 하는 그거를 조금 이제 쭉 짜서 넣어서 더 달콤하게 이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깨소금을 넣어서 이제 먹음직스러운 어떤 모양이 날 수 있도록 했고요.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저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담아 놓을 거예요. 제가 좀 음식을 하는 특징은 뭐냐면 음식을 한 번에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좀 중복해서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좀 다양한 조리법을 사용해서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늘종을 이제 해서 이렇게 뜨거울 경우에는 식혀서 넣어야 되고요. 이제 먼지가 탈 수 있으니까 뚜껑을 살짝 닫아놓고 이제 식혀서 나중에 점심에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근 튀김을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연근 튀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저께 벌써 이미 연근 조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연근을 이미 미리 삶아 둔 거예요. 그리고 연근 조림을 하면서 약간 간이 벨 수 있도록 같이 잠깐 두었다가 어느 정도 약간 간이 뱄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저는 이 컨테이너에 따로 한 12개 정도 이제 덜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늘 튀김을 해서 먹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 넣어 놓은 거를 뚜껑에다가 일단 연근을 쭉쭉쭉 옮겨 넣으세요. 그럼 그 컨테이너에 튀김 가루를 넣고 물을 넣고 반죽을 만드는 거예요. 묽게. 그러면 뭐 설거지 거리도 별로 안 나오고 튀김을 간단하게 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엔 기름 튀김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막 기름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약간 전을 만들 때보다는 기름의 양을 조금 많이 한다는 느낌으로 저는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기름이 많이 남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거를 뭐 전 같은 건 한 번 하면 충분히 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좀 기름이 적더라도 더 첨가하거나 추가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만들었으면 이제 이거는 뭐죠?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은 쉽게 그냥 다 설거지에 넣어서 설거지하는 편이고요. 근데 연근 튀김을 많이 드셔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맛이 있어요. 괜찮고요. 저는 정말 적극 추천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간장에다가 조금 이렇게 딱 찍어 먹으면 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감칠맛이. 딸도 맛있다고 했고요. 저도 좀 담백하면서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다 만들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탈탈 털어서 그 위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뭐라죠? 겉에 튀김 옷을 입힌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모자르지 않으니까 이제 넣어서 튀김을 다 해서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튀김은 바로바로 해서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점심을 차려서 먹었고요. 이제 저녁을 또 때가 돼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건 빠떼시노아라 그래서 제가 몬트리올 쪽에 있던 어떤 그 자동차가 아니라 기차 철로를 놀러 갔던 중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만든 음식이에요. 그때 당시에 먹을 게 많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재료들, 그때 당시에는 고기랑 이제 감자, 이 콘 이렇게만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 입맛에 최대한 맞게 만든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프렌치로 된 이름으로 된 거예요. 말하자면 프렌치로 해석을 하면은 중국 사람의 어떤 파스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먹는 파스타? 중국 사람의 파스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제가 만들 때는 고기 볶는 거며 뭐 감자 삶는 거며 다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 녹화를 누르질 않았나 봐요. 그래서 녹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부터 약간 나오게 됐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 고기를 양파 볶은 거에다가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근데 소금을 좀 치고 후추도 좀 치고 간장도 조금 넣어서 일단 먼저 볶아주시는 거예요. 볶아주시다 보면은 기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기름을 원하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따라 내시는 게 좋아요. 전 그래서 기름을 붓거든요. 원래는 고기를 먼저 볶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방법 때문에 고기를 먼저 볶아서 넣는 편이고요. 그래서 고기를 볶았으면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그 머쉬룸 크림 있거든요. 그 크림을 좀 함께 섞어가지고 첫 번째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캔을 따서 좀 뒀다가 그 캔에 물을 이렇게 비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를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는 지금 보신 것처럼 감자를 으깨는데요. 으깨고 소금을 좀 치고요. 후추를 좀 치고요. 그 다음에 우유를 조금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 거예요. 만약에 우유가 없다면 사실 물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레이어를 완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보죠. 이렇게 뭉개는 조리 도구가 있는데 여기에 다 끼기 때문에 그거는 다 빼서 알뜰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치즈를 올릴 건데요. 예전에는 사실 치즈를 올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치즈를 올리면 더 맛있기 때문에 치즈를 올리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짜렐라 치즈를 저는 올려주는데요. 뭐 치즈 어떤 거든 사실 상관은 없으세요. 다 하실 수 있고 저는 이제 사실 모짜렐라를 해서 그냥 오븐에 넣는데요. 그 나중에 다시 빼가지고 사실 그 뭐죠 체다 치즈가 있어서 제가 듬성듬성 체다 치즈 조금 남아있는 거를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고요. 여기 오븐에 넣어서는 한 350도 20분 정도만 하셔도 돼요. 이미 거의 다 익은 거기 때문에 이제 먹을 때는 플레이트에 이렇게 야채랑 그다음에 파테시누와 이렇게 두 가지 올려서 같이 먹으시면 되고요. 오늘 만든 거는 오늘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먹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